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1장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패키지, 그 중에서도 배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numpy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umpy는 파이썬으로 과학 연산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만든 패키지고요. 다차원 배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numpy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달아놨으니 더 추가적으로 만약 궁금하다면 이 numpy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맞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배열을 생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배열은 이제 순서가 있는 같은 종류의 데이터가 순서가 있는 종류 데이터는 이제 시퀀스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저장된 집합인데요. numpy를 이용해 배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numpy로 배열을 생성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numpy를 import numpy as mp로 별명으로 이제 모듈을 불러오는 방법이죠. 이제 numpy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근데 numpy를 불러왔고요. 이제 시퀀스 데이터로부터 배열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시퀀스 데이터 인자를 받아서 이제 numpy의 배열 객체 array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시퀀스 데이터는 주로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튜플도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 튜플은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리스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변수명이고요. mp.array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시퀀스 데이터를 인자로 받아서 배열 객체를 array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1차원 배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A1이라는 1차원 배열 A1에 이제 데이터 1이 들어간 거죠. 이런 데이터 1을 시퀀스 데이터로 받아서 A1이라는 이제 배열 데이터를 생성한 겁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정수와 실수가 혼합된 배열인데요. 정수와 실수가 혼합된 경우에는 numpy에서 모두 자체적으로 실수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렇게 배열을 생성하게 되면은 이처럼 이렇게 모두 실수형으로 플로트형으로 변환이 되어 배열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ND-array 속성 이제 이렇게 뒤에 속성을 attribute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ND-array는 이제 여기서 numpy의 배열 객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ND-array dtype 하면은 이제 배열 객체 만든 배열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A1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A1이 이제 만들어진 이제 변수에 할당된 배열이죠. 이 배열의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 int32. A2의 데이터 타입은 이제 실수형이니까 float 64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리스트 데이터를 변수에 할당하지 않고 위의 예시처럼 직접 넣어서 배열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차원 배열 생성인데요. numpy는 1차원뿐만 아니라 2차원 배열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2차원 배열은 이제 행렬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괄호를 여기서는 이제 리스트 이중 리스트 안에 한 번 더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2차원 배열을 생성해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범위를 지정해서 배열을 생성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mp.arrange start, stop, step 이게 range 함수랑 비슷한데요. 범위를 지정하여 이런 배열을 생성하는 겁니다. start는 이제 범위의 시작이며 stop은 범위의 끝. 이제 range 함수처럼 이제 끝 지점이 항상 stop-1이 끝나는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step은 range 함수와 마찬가지로 증가 단계를 의미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0부터 9까지 이씩 증가하는 범위의 배열을 mp.arrange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났네요. mp arrange
이렇게 보면은 이제 0부터 10-1은 9죠. 9까지 2씩 0, 2, 4, 6, 8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스텝이 1인 경우에는 이제 생략이 가능, 레인 점처럼 생략이 가능하고 다음과 같이 앰피어 레인지 스타트, 스탑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똑같이 이제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는 이런 배열이 생성되었고요. 근데 스타트가 0이고 스텝이 1인 경우에는 둘 다 생략을 하고 끝나는 지점, 스탑만 지정을 해서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0부터 1, 2, 3, 4, 5-1은 4죠. 4까지 1씩 증가하는 범위의 배열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앰피어 레인지는 이런 범위를 지정해서 배열을 생성하는 그 numPy의 이제 기능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reshap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p.arrange를 이용해서 생성한 1차원 배열을 이제 m 곱하기 m m by n이죠. 형태의 2차원 배열로 변경을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reshape을 사용하면은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 즉 행렬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mp arrange로 생성되는 배열 원소의 개수 m 곱하기 n의 개수가 같아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생성되는 배열 원소의 개수와 이제 m by n 그 행렬의 개수, 만약 3 by 2면은 이제 총 6개죠. 그럼 배열의 원소 개수 또한 6개로 이제 일치를 해야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은 1차원 배열을 이제 0부터 11까지 범위 1씩 증가하는 이제 1차원 배열을 4 곱하기 3 4x3 형태의 2차원 배열로 리쉐이프를 사용해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4행 3열의 이런 배열 2차원 배열로 변경이 되었고요. ndArray.shape은 이제 배열의 형태를 확인하는 속성인데요. 이제 shape를 사용해서 배열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B1을 이제 요 위에서 만든 4x3 행렬을 2차원 배열을 B1에 할당해서 B1의 배열 형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B1의 형태는 4x3라는 것을 이렇게 shape attribute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B2를 이제 0부터 4까지 이런 1차원 배열을 했을 경우 어떻게 형태가 나타나는지 보면은 이제 5 1차원 배열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1차원 배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p.linspace start, stop, num 이제 범위의 시작과 끝을 지정하고 arrange와 다르게 데이터의 개수를 지정해서 numpy 배열을 생성하는 건데요. 이제 start는 범위의 시작, stop은 범위의 끝, num은 이제 지정할 데이터의 개수. 이제 입력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50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네, 다음 예시를 보면 알아보겠습니다. 네, 1부터 10까지 10개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이렇게 1부터 10까지 linspace를 사용해서 1부터 10까지 10개의 데이터를 생성해 봤고요. 이제 0부터 파이까지 동일한 간격의 20개 데이터를 생성하는 linspace를 사용해서 0부터 파이까지 동일한 간격으로 20개의 데이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mp.pi는 이제 numpy에서 파이 값을 입력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총 20개의 데이터가 1차원 배열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특별한 형태의 배열 생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mp.zeros 그리고 인자로 n을 받고 그 다음에 이 n개의 원소가 모두 0인 1차원 배열을 생성하고요. mp.zeros m,n 원소가 모두 0인 m by n 형태의 2차원 배열을 생성하는, 그리고 mp.once n 이제 n개의 원소가 모두 1인 1차원 배열을 생성하고요.
아니야, 인자로 mp.once에 m, n을 넣게 되면은 원소가 모두 1인 m by n 형태의 2차원 배열을 생성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면은 총 n이 10이니까 10개의 원소가 모두 0인 1차원 배열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제 모두 원소가 0인 3x4 3행 4열의 2차원 배열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소가 모두 1인 5개의 1차원 배열이 생성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3x4의 모두 원소가 1인 배열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특별한 형태의 배열은 이제 mp.in인데요. m by n의 단위 행렬을 갖는 2차원 배열을 생성하는 메서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111 단위 행렬은 주대각 성분이 1인 이런 정사각 행렬에서 주대각 성분이 1인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n 값이 3이었으니까 이제 3x3 단위 행렬을 갖는 2차원 배열을 생성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배열의 데이터 타입 변환을 해볼 텐데요. numpy의 배열은 숫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가질 수 있으며 아래의 표는 이제 numpy 데이터의 형식을 정리한 표입니다. 네, 아래 예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자열이 원소인 1차원 배열을 생성하는데요. 마지막에 데이터 타입이 이제 U는 여기서 유니코드 문자열을 나타내고 이제 8 뒤에 숫자는 문자의 개수가 최대 8인 그런 배열이다. 문자열 배열이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제 이 AS 타입 그리고 인자로 D 타입 데이터 타입을 이제 인자로 받아서 numpy 배열의 모든 요소를 지정한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네. 아래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strA1은 이제 문자열 배열이고요. 이 문자열 배열을 AS 타입 플롯을 사용해서 이제 실수를 문자열로 원소로 갖는 배열을 이제 실수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문자열이 실수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A1은 이제 유니코드 문자열이고 num_A1은 플롯 64 실수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배열이 데이터 타입이 실수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를 문자열 원소로 갖는 배열을 정수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여기 AS 타입 안에 int 데이터를 넣어서 데이터 타입을 int로 정해서 이제 strA2에 이게 이 문자열 배열이죠. 문자열 배열 변수를 이제 num_A2 인 정수로 변환하면은 이렇게 정수로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면 A2의 이제 데이터 타입은 유니코드 문자열 그리고 최대 개수는 1 그리고 num_A2의 데이터 타입은 int32 이렇게 정수로 잘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수를 원소로 갖는 배열을 정수로 변환하면 이렇게 소수점 뒤에 자리를 이제 내림해서 이렇게 정수로 변환을 한 다음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면 처음에 기존 데이터 타입은 이제 실수형 그리고 바뀐 데이터 타입은 int로 잘 바뀌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난수 배열의 생성인데요. 난수 배열은 이제 랜덤 넘버를 이제 배열로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이제 mp.random.rand m, n 0 이상 1 미만 사이에 실수 난수를 갖는 m by n 배열을 생성하는 거고요. 2차원 배열이죠. mp.random rand에 인자가 없으면은
이제 요 m by m, n 입력하지 않고 빈 공백으로 작성하게 되면은 이제 실수 난수 하나만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mp.random radiant low high 사이즈는 m by m, n 이제 low 이상 high 미만의 범위에서 정수 난수를 요소로 갖는 배열을 생성합니다. 이제 low는 이제 범위의 시작, low가 입력되지 않으면은 0으로 지정되고요. high는 범위의 끝, 그리고 사이즈는 m, n 배열의 형태를 지정하는 거죠. 디폴트 값은 1입니다. 이제 m by n 어떤 배열의 형태를 할 건지 이제 사이즈를 통해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예시를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0 이상 1 미만 사이에 실수 난수를 갖는 2x3 인자로 2,3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2행 3열 2x3 2차원 배열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실수 난수를 하나, 인자를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실수 난수 하나만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부터 10 미만의 범위의 정수 난수를 갖는 3x4 형태의 배열을 생성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로우 범위의 시작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0, 그리고 이제 하이는 범위의 끝까지 10, 끝까지 10이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3x4 횡렬인 것이죠. 이렇게 3, 4, 3x4 2차원 배열이 잘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 값은 1이기 때문에, 기본 값은 1이기 때문에 정수 난수 하나, 1 이상 30 미만의 범위에서 정수 난수 하나만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열의 연산인데요. 이제 기본 연산의 경우 이제 배열의 형태가 이제 shape이죠. 형태가 위에서 봤듯이 n by n 곱하기 n 형태의 이제 그런 배열의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형태가 같으면은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덧셈은 이제 배열의 같은 위치의 원소끼리 더하는 것이고, 뺄셈은 배열의 같은 위치의 원소끼리 빼고, 곱셈은 배열의 같은 위치의 원소끼리 곱하거나 이렇게 상수를 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배열의 같은 위치의 원소끼리 나누거나 상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열 두 개를 생성을 한 다음 배열의 덧셈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에 1이 더해지면 11, 20에 2, 30에 3을 더해서 33, 40에 4를 더해서 424 빼게 되면 ARR1에서 ARR2를 빼게 되면은 이제 10-1, 20-2, 30-3, 40-4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ARR2에 이제 2를 상수값 2를 곱하게 되면은 이제 2가 곱해진 ARR2에 2가 곱해진 값이 이제 배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제 두 배열의 곱셈은 이렇게 곱셈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거듭 제곱도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눗셈도 이렇게 AR1에서 ARR2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다 10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복합 연산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열의 비교 연산도 가능한데요. 이제 원소별로 조건과 일치하는지 검사한 후 조건을 만족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ARR1의 값이 20보다 큰 조건들을 검사한 후 AR1이 여기 보시면 10, 20, 30, 4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은 20보다 작기 때문에 false, 20은 20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false,
크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같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false, 그리고 true, 30은 20보다 크기 때문에 true, 40도 20보다 크기 때문에 true 값이 이렇게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통계를 위한 연산을 알아볼 텐데요. 이제 sum은 이제 배열의 합을 구하는 메소드, min은 배열의 평균을 구하는 메소드, std는 이제 배열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메소드, variance, var은 이제 배열의 분산을 구하는 메소드, min은 배열의 최소값을 구하는 메소드고요. max는 배열의 최대값을 구하는 메소드입니다. AR3 배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배열의 합과 평균을 이렇게 .sum, .min 메소드를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표준 편차와 분산도 이렇게 ARR3 이 앞에 ARR3 이제 numpy 배열 이제 변수명이나 numpy 배열을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 sum을 해서 sum, min, standard deviation 그리고 variance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min과 max 값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열의 누적 합을 구하는 메소드 comSum이고요. 이제 comProduct 이제 배열의 누적 곱을 구하는 메소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열을 ARR4 배열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ARR4 배열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제 배열의 누적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누적 값을 보면은 1, 1에 2에 1을 더하면 3, 3에 3을 더하면 6, 4에 6을 더하면 10 이렇게 누적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누적 곱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행렬 연산인데요. numpy는 이제 선형대수 linear algebra를 위한 행렬 2차원 배열의 연산을 지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a.b 또는 mp.a, b 이제 a와 b의 행렬곱 매트릭스 프로덕트, 그리고 a.transpose 또는 mp.transpose a a의 전치 행렬을 구하는 거고요. 전치 행렬은 이제 행과 열이 뒤바뀐 주대각 성분을 기준으로 행과 열이 뒤바뀐 행렬이고요. 이제 np.lin_arg.imv inverse a 그러면은 a의 역행렬 inverse matrix np.lin_arg determinant dta 이제 a의 행렬식을 구하는 메소드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2x2 행렬 a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x2 행렬 b를 생성한 다음 이제 a와 b의 행렬 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 a의 b를 구하는 더 곱하는 거죠. 행렬 곱을. 그리고 이렇게 mp.a, b 이렇게 하면은 a의 b를 곱한 행렬 곱을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구할 수, 이 두 가지 형식으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a의 전치 행렬을 다음과 같이 mp.transpose a 그리고 a.transpose 를 사용해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a의 전치 행렬 또한 구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a의 역행렬을 이렇게, 그리고 다음으로 a의 행렬식을 이렇게 요 메소드를 사용해서 연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배열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인덱싱은 그 배열의 위치나 조건을 지정해 배열의 원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차원 배열에서 이제 특정 원소를 한번 선택해 볼 건데요. 배열명, 그리고 이제 위치, 그리고 배열 원소의 위치 인덱스는 0부터, 파이썬은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명
여기에 이제 변수명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배열이 바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위치를 지정해줘서 이렇게 특정 원소 1차원 별에서 특정 원소를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원 별 A1은 이렇게 어레이를 사용해서 생성을 한 다음, 이제 A1의 인덱스가 0인 원소를 선택해서 이렇게 0이 선택돼서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 A1의 위치가 인덱스가 4인 원소를 이렇게 0, 1, 2, 3, 4 그럼 42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인덱스를 지정해서 배열의 원소, 마지막 원소를 50에서 70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1차원 배열에서 여러 개의 원소를 선택하려면 이제 다음과 같이 리스트 형태로, 안에 리스트 형태로 워낙 가져오고자 하는 인덱스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리스트 형태로 감싼 다음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여러 원소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차원 배열에서 특정 원소를 선택하는 건데요. 이제 배열명, 여기 변수나 아니면은 배열이 그대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 위치, 그리고 열 위치, 이렇게 인자가 아닌 인덱스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특정 원소를 2차원 배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 열의 위치는 모두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2차원 배열 A2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2차원 배열의 형태는 3x3고요. 그리고 행 위치가 0이고 열 위치가 2인 원소를 선택하겠습니다. 처음에가 이제 행 위치, 두 번째가 열 위치인 것을, 열 인덱스인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줄에서 맨 마지막 30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행 인덱스가 2, 열 인덱스가 2인 값을 95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0, 1, 2, 0, 1, 2 마지막 행 인덱스가 2 중에서 열 인덱스가 2인 90의 값이 95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행 위치만 입력해서 지정한 행 정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2의 1, 인덱스가 1인 이렇게 40, 50, 60을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 행 위치만 입력해서 2차원 배열의 특정 행 전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 위치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변경하고자 하는 배열 값을 이렇게 넣어서 행 전체를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배열 형태가 아닌 리스트 데이터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배열의 값을, 특정 행의 배열의 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2차원 배열에서 여러 개의 원소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제 배열명,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행 위치, 이렇게 지정하고자 하는 n번째 행 위치의 인덱스를 지정해주고 리스트 형태로, 그 다음에 컴마, 그리고 열 위치도 지정하고자 하는 열 인덱스를 이제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감싸줘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2차원 배열 인덱스에서 2차원 배열에서 인덱스 0, 0, 2, 1 이제 원소를 선택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0값 80이 이렇게 선택돼서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배열의 조건을 지정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열명, 그리고 조건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이제 A라는 배열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조건 A가 3보다 큰, 이제 배열 A가 3보다 큰 경우는만 이제 이렇게 4, 5, 6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제 배열 A에서 짝수인 원소, 이 나눗셈 연산자, 나눗셈이 아닌 이제 목 연산자, 2로 나눴을 때 몫이 0인
이제 즉 짝수인 원소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배열 A에서 뽑아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배열의 슬라이싱인데요. 이제 슬라이싱은 말 그대로 범위를 지정해 배열의 원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차원 배열의 슬라이싱은 이제 배열 그리고 안에 시작 위치 콜론 그리고 끝 위치 그리고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슬라이싱을 해서 원소를 범위를 지정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반환되는 원소의 범위는 시작 위치에서 끝 위치에 항상 -1 그리고 시작 위치를 지정하지 않으면 0으로 지정되고요. 반환되는 범위는 0부터 끝 위치 -1까지 그리고 끝 위치를 지정하지 않으면 배열의 길이 즉 끝까지 되어서 시작 위치부터 배열의 끝까지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서 범위를 지정해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네, 1차원 배열 B1을 생성한 다음 이제 1부터 4-1, 3까지 범위의 데이터를 슬라이싱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10, 0, 1, 2, 3, 10, 20, 32 반환되었고요. 시작 위치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처음부터 이제 3-1인 2죠. 0, 1, 2, 10, 0, 10, 20 이 배열이 범위로 지정되어 이렇게 슬라이싱을 되었습니다. 끝 위치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2부터 끝까지 인덱스 위치가 2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제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1차원 배열의 원소의 값을 이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열의 원소의 값을 각각 변경하는 게 아니라 같은 값으로 한 번에 변경하려면은 이렇게 그냥 바로 60 정수값을 넣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바로 넣어서 이렇게 원소 값을 이제 같은 값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차원 배열 행렬의 슬라이싱을 알아볼 텐데요. 이제 배열명이 되겠죠. 그리고 행 시작 위치, 행의 시작하는 인덱스 그리고 끝나는 인덱스 그리고 콤마로 이제 구분을 해준 다음 이제 열의 시작 인덱스 그리고 열의 끝나는 인덱스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반환되는 원소의 범위는 시작 인덱스부터 끝 인덱스의 -1까지 열의 시작 인덱스부터 열의 끝 인덱스 -1까지 행 시작이나 열 시작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항상 0으로 자동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행 끝 위치를 지정하지 않으면 행의 끝까지 열 끝 위치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열의 끝까지 지정이 되어 반환이 됩니다. 네, 2차원 배열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2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B2에 1, 0, 1, 2죠. 3-1은 2 그러면 1, 2 그리고 1, 2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요 50, 60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슬라이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행 시작 위치와 열 끝 위치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고요. 다음 2차원 배열에서 특정 행을 이렇게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서 이제 인덱스 값을 또 따로 사용해서 이렇게 0, 1, 1 인덱스 이런 행의 인덱스 위치가 인덱스 값이 1인 행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0, 1, 40, 50 요 열의 인덱스 값이 40, 0, 1인 이제 40, 50 값을 이렇게 슬라이싱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2차원 배열의 원소 값을 이렇게 25, 35, 55, 65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넘파이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판다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